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증거가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좀 다른 적중 특강하고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벌써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독해 1부분, 2부분을 보니까요. 이게 쭉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적중 특강의 문제형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고 이번에 요거는 굉장히 독특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이 너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적중특강 12월을 대비하는 적중특강은 11월 기출에 나왔던 쓰기를 우리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쓰기를 가장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도 추가해 가면서 쓰기 집중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쓰기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 이름이 굉장히 어렵거나 하지 않았어요. 왕슈여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 단어를 안 쓰면 정말 큰일 난다 단어는 마반여루 신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좀 이따 내용 보면 이제 아실 텐데요. 어쨌든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금세 우리가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총 6단락.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이렇게 이제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6개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내용을 쳐내고 나면 4, 5개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은 항상 읽었던 거지만 역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우리가 1000자를 4400자로 줄이는 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 한 50%까지 가능하신데요. 자, 이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1번 단락 40%, 2번 단락 40%,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단락별로 40%를 해서 쭉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0자일 때 이걸 읽은 사람이 400자로 확 줄여진 우리의 글을 보고도 비슷한 중요한 정보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되게 많은 단락 같은 경우는 1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단락 같은 경우는 9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앞에 한번 찾아보시면 막 11개, 12개짜리 단락이 있는 그런 글들은 제가 아예 그냥 단락을 빼버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면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중복되는 내용,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것은 일단 빨리빨리 빼줘야 50% 이하로 줄여낼 수 있겠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 같은 거 그런 거는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 객관적 서술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 원래 길이를 유지할 때는 문학적인 게 멋있을 수 있지만 팍팍 줄여나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오늘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칭대사 오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한번 앞에 쭉 찾아보시면요. 유난히 대화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글은 우리가 이 큰 따옴표를 친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거의 쓰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게 막 4줄, 5줄을 여러분 그대로 외워서 쓰실 건가요? 첫 번째, 암기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 직접어법을 이제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워였던 것이 타가 된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들 볼 수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앞에 유난히 많은 그런 달이 있어요. 그때 가셔서 연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없고 그냥 대화 없이 깔끔하게 객관적 서술로 나가도록 할 거고요. 지시대사.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원래 쩌가 있던 자리에 이 앞에 내용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쩌를 쓰면 안 된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 앞에 거 쓰고 한참 안 쓰다가 연결을 하려니까 오히려 얘를 가리키면서 쩌를 좀 써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사. 그래서 너무 띄엄띄엄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결을 해줘야겠다 싶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관련사를 쓰셔서 논리적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추가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10분 사용법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000자 정도, 그러니까 A4지 한 장 정도 되잖아요. 약간 한 장 안 될 거예요. 한 A4지에 한 70%, 80% 정도가 1000자인데요. 그 정도 길이의 한국어를 10분 동안 읽고 그 다음 뺏어가 버리고 400자로 줄여라. 그러니까 한 반보다 좀 적게 줄여라 해도 사실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하물며 이건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 관건이 될 텐데요. 10분 동안 일단 기본 규칙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
앞에서부터 무조건 암기 시작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글이 이만큼 있는데 10분 동안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 건 진짜 머리가 좋다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러면 암기했다고 쳐요. 뒤는 다 포기하실 건가요? 그리고 여기도 줄여 써야 되는데 암기해서 그대로 적으면 점수가 나올까요?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도전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이 표현은 진짜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꼭 써야 하는 주요 표현 이런 거 말고 전체적인 글을 다 이렇게 역시 이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좋으니까 이것도 써야지 하다가 아예 내용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내용을 기억했다가 내가 다시 작문하는 거지 표현을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괜히 도전하지 마시고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죠.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뇌가 10분 만에 1000자를 암기한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앞부분에서 항상 요즘은 다 이야기형만 어차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신분을 설명하는 데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첫 부분을 읽고 주인공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읽고 끝부분에 끝에 어떻게 끝났구나를 읽으면 이 중간에 들어오는 과정들의 얘기에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다. 중요하지 않겠다. 혹은 대충 이 글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에 대한 파악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 아까 읽은 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죠. 그때 필요 없는 부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네. 그리고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략 그냥 내용만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하면서 흐름만 놓치지 않게 넘어가시고 내가 이 부분을 나중에 대충 이렇게 쉽게 바꾸거나 아니면 빼버려야겠다 라는 계획을 대충은 세우면서 읽어내려 가실 거예요. 자, 글을 보지 않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전체 내용을 내가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적고 그 다음 이걸 적고 그 다음이 뭐였지? 이 글이 아직 내 눈에 있을 때 빨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말 10분이 끝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20초 전, 30초 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주인공 이름과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 오늘로 치자면 왕순요, 나중에 왕씨가 맞았나? 이러면 이제 그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맛반여루 신시 혹은 맛반여루라는 말을 까먹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내가 정말 확실한지, 정말 IBT라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이제 PPT라면 감독관이 거두러 막 와요. 거두러 오는 바로 직전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0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1번 단락에서 우리가 이 주인공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우체국의 업무를 대신했고 모두들 전화, 동영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보와 도구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외진 산악 지역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해 오직 사람과 말, 이거 타는 말이요. 말에 의지해서 편지를 운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지를 운송하는 사람을 친근하게 맛반요루 메신저라고 부르며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왕슈요우는 바로 그중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요. 배경도 대충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왕슈요의 바람은 무리의 도로를 닦은 후, 이건 뭐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아까 말을 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이미 도로가 통하고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일을 이어받아 세 번째 우체부가 되었다. 유추가 가능한 건 왕슈뇨의 아버지도 아마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 일은 앞으로 누군가가 계승하고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줄곧 공헌해 나갈 것이다. 보통 끝부분, 마지막 문장은 어느 정도 조금 암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장문을 해서 끝을 맺으면 뭔가 어색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죠. 자, 요렇게 읽어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이 사람은 아주 산악 지역에서 말을 타면서 우체부죠. 우체부 역할을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도 좀 좋아지고 아들이 그 일을 이어받게 되는 요 흐름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과정들이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1번 단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좀 계획을 세울 거냐면, 자, 보면 현대과학 발전에 따라 여기 현대 얘기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인터넷이 그냥 대충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외진 산악 지역은 운이 좋지 못해 이런 거 나중에 쓰지 말아야겠다. 사랑과 말에 의지해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왕순요가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적어야겠다 하는 파악만 한번 해주시고요. 2번 단락 한번 읽어보면 왕순요는 이러이런 지역의 우체부였다. 쓸까요, 여러분? 이런 걸 쓰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죠. 그러면 끝단락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우리 이 지역은 안 해도 돼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오거든요. 몰리는 칭짱가오위엔 고원의 변방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현지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연락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안 쓸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 외진 산악 지역이란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은 아주 외진 지역이 될 거니까 굳이 그 지역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왕숑요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도 한 명의 바빨 요루 메신저였는데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험준한 산길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말고삐를 아들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때 왕숑요는 겨우 20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고삐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아들에게 이 일을 넘겨줬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당부를 단단히 기억하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관계없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편지를 고향 사람들 손으로 배달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큰 의미를 전달받으면 되겠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막 시작했을 때 왕숑요는 일이 재미있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쉽지 않았겠구나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편지를 보내는 도중 그는 보세요. 열 몇 개의 해발 1000이 넘는 높은 산을 넘어 이런 거 너무 상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대충 어떤 내용의 핵심인지를 보면 엄청 높은 산, 가는 길에 온도차 엄청 크고 산짐승에 습격당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한번 다녀오려면 반개월이 필요했고 매월 2번, 반개월이니까 2번 편지를 배달하는데 언제나 매우 바빴고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에는 산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한편의 말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사실 실제 중국어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거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구나. 여기 굉장히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만 내가 나중에 좀 간단하게 표현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단락입니다. 산악 지역의 도로 상황은 매우 엉망이었고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 요건 이제 가장 4번 단락의 주제인 거죠. 그리고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왕숑요가 매번 편지를 배달하려면 먼저 99개의 꺾어진 길. 요거는 사실은 묘사하는 표현인데 약간 진짜 99개가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어메이산, 아미산의 굉장히 험준한 길을 묘사하는 어떤 특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엄청 많은 꺾어진 길을 갈 거란 얘기고 험준한 길을. 그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두드려 만든 매우 높은 사다리였으며 고개를 들면 가파른 절벽, 단어 되게 어려워요. 발 아래는 거센 강이어서 한 명만이 몸을 옆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좁은 길을 다녔다. 그 정도 굉장히 길이 좋지 않았다. 결국은 도로 상황이 매우 엉망인 걸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적당히 아예 쓰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벽 암기하고 있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밧줄의 힘을 빌어 큰 강을 뛰어넘어야 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써요. 계속 4번 단락이에요. 한 번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왕숑요가 강가에 접근했을 때 2m 높이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사람은 괜찮았는데 편지가 강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대요. 우체부의 원칙은 편지가 어떠한 손상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살이 센 강물일지라도 왕숑요는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강속으로 뛰어들어가 편지를 가로채 돌아왔다. 그는 말을 타고 우편을 배달하는 길에서 26만 킬로미터 못 외워요 우리.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만 한 번도 시간을 늦추고 한 통의 우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배달 정확률이 100%였다. 그럼 우리가 대략 봤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4번 단락에서는 아까 되게 조로 상황이 엉망이었다는 걸 언급해주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데 바로 에피소드로 가서 한 번은 이 강가에 갔다가 뭐 강가에 갔을 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강에 떨어질 거거든요. 2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편지가 강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강에 들어가서 편지를 다시 들고 왔구나. 그 다음 말 타고 너무 쓸데없는 말 26만 킬로미터 산 당연히 물 당연히 그래서 배달 정확률이 100%였다는 걸 언급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끝까지 이 편지들을 잘 주인 손에 배달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대충 읽었지만 안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 어느 정도 마음의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5번 단락. 왕순요가 가장 기쁜 것은 첫 번째는 현지 사람들에게 힘이 닿는 자신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신인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는 빈곤한 산악지역의 생활이 바뀌는 것에 참여자이고 증인이었다. 뭐 일단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제가 말하는 것과 일치할지. 그의 일은 아마 위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하나 또 하나의 가정을 바꾸었고 현지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더 많은 정보 교류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가 한 일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가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현지인들로 더 많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어떤 게 더 큰 뜻이에요? 뒤에 쪽.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쓰면 되겠죠. 새로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모든 간절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학생들 손에 배달할 때 한 통 한 통의 집에서 온 편지를 직접 오랫동안 자신이 직접 모든 오랫동안 간절히 그걸 기다려왔던 수신에게 건넬 때 그런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너무 더 자세해졌죠.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다 빼고 그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은 그래요. 6번 단락 마지막입니다. 왕순요의 발음은 자 우리 아까 지역 이름을 안 썼으니까 지역을 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나중에. 도로를 닦은 후에 차를 운전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안 쓸 거예요. 이미 도로를 통해서 아들이 그의 일을 이어받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집에서 세 번째 우체부가 되었다. 그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지막 문장은 조금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대로 가진 않을 거고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바로 줄이는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확 줄일 건데요.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라 모두들 인터넷을 통해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일단 인터넷이 업무를 대신했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 동영상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쪽으로 가져와요. 제가 괄호한 거는 원래 없던 걸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 집어넣거나 한 거예요. 통해? 그냥 소통한다 그러면 되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연락하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다음에 외진 산악지역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꾸미는 말을 뺐어요. 그래서偏远山区에서는 운이 좋지 못하는 말 너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람과 말에 의지해서 정보를 두 개가 있는데 편지를 운송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결과가 2개 나오는데 편지 운송하는 건 정보 전달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요것만요. 이러한 편지를 운송하는 사람 원래는 사람을 해서 그리고 청웨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냥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어로 써서요. 이렇게 편지를 운송하는 사람은 하고 베이 청웨이로 한번 가보려고요. 불려짐을 당한다. 요거 안 쓰고 불려져요. 뭐라고? 마빠요루 신시. 그래서 신시 하면 편지 보내는 천사, 뭐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라고 불리고 이제 우리 이 뺄 수 없는 말. 주인공의 신분, 왕순요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빼보도록 하면 随着现代科学的发展 심표 하나 찍어주시고 大家通过互联网沟通 하고 마침표 하나. 但是一些 어디요? 여기 있네요. 偏远山区는 只能靠 오직 뭐만 人和马 해서 传递信息 할 수 있고 심표 这些运输信件的人被称为 뭐라고 불려진다? 네, 마빠요루 심표 王顺友就是其中的一员 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1번 단락은 제가 뭐라 그래요? 많이는 못 제껴요. 기본적인 이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이 정도로 쳐내도 뭐 한 40%는 그래도 온 것 같아요. 2번 단락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지역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필요 없는 말이 되어버려요. 왕순요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요거 지난다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도 아버지의 영향을 그 사람이 받았었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 아버지를 꾸미면서 역시 맞반 요루 메신저였던 하고 요 말을 따로 빼지 말고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어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하고 주어가 바뀌어서 여기서 한 문장.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원래는 因为年事高 이런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아는 말 年纪很大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험준한 산길을 갈수록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바로 결과로 넘어가요. 가장 핵심적인 결과. 아들 손에 넘겨주었다. 어떤 것을 말고삐를 말고 이 일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말고삐를 하는 건 약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일을 아들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때 겨우 20살이었다. 이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넣어버려요. 아까랑 비슷하죠? 당시 20살이던 아들 손에 넘겨주었다. 네,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왕순요였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거든요. 타도 부친. 따라서 여기서 원래 글처럼 그라고 하면 그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왕순요는 하고 살려줄 거예요. 아버지의 당부를 단단히 기억하고 라오지, 라오라는 말은 우리가 육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튼튼하게 기억하다. 아니면 뭐 지, 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 투, 당부를 아주 단단히 기억해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요거를 쓰면 뒤에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관계없이를 싫으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를 쓰시면 되겠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래서 울룬 같은 걸 써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관계없이 모든 편지를 빠 쓰시면 되고요. 송다오 누구에게 고향 사람들 샹친먼더 쇼종 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끄는 데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왕순요 选择这份职业 한 것은 受到了 누구의影响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동양시 마찬가지로 맞반有路 信使的父亲的影响 이렇게 하면 한 문장. 他的父亲因为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쉽게 年纪已大 혹은 年事已高 그래서 자, 이 일을 把这份工作 자, 交到了 어떤儿子 여러분? 当时20岁的儿子手中 하고 한 문장. 왕순요는 왕순요 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牢记父亲的嘱托 하고 无论刮风下雨 그리고 또 보통 无论都不管都 이렇게 많이 쓰니까 또 연결 하나 해줄까요? 都把每封信 어디에게 배달했다? 送到了乡亲们的手中 이렇게 세 문장으로 줄여봤습니다. 자, 3번 단락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흰색으로 읽을 때 얘기했는데요. 막 시작했을 땐 재밌었는데 그러나 일을 하는 제가 살짝 빼고 시간이 갈수록 그는 아빠가 진짜 힘들었겠다 느끼게 되었다 하고는 여기 편지를 보내는 도중 아까 이거 기억나죠? 산 넘어야 돼요. 온도차 커요. 산짐승 이거 제가 아예 바꿔버리기를 뿌진 뭐일 뿐만 아니라 되게 쉽게 바꿨어요. 쉽게 어려운 말로 바꾼 게 아니라 루투연 길이 멀고 시간장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이요 뭐가 있었다? 遇到野兽的危险 야생 짐승을 만날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나 바빠서 밥도 못 먹고 그죠? 네, 忙的时候 바쁠 때는 没有时间吃饭睡觉 이렇게 요만큼 지금 밑줄 친 거를 싹 이렇게 줄여서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해발 같은 어려운 말 안 쓰셔도 되고 경계하다 안 쓰셔도 되고 훨씬 일이 줄고 내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하고 가야죠. 刚开始的时候 혹은 刚开始王顺友觉得这份工作很好玩但是随着时间越来越长他才体会 우리 体会到 体会라는 말은 5급 단어인데요. 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体会到父亲的不容易 다음에 不仅怎么样
甚至还怎么怎么样. 바쁠 때는 没有时间吃饭睡觉. 이렇게 가시면 너무 깔끔하게 그냥 확 줄여버리게 되겠습니다. 4번 단락. 아까 얘기했어요. 산악지역의 도로 상황은 매우 엉망이었고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 이거 쓸 거예요. 자, 그 대신 구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제가 시험 치기 전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6급 실전반에서. 어법특별반에서. 네. 稍微 A 就 B 혹은 줄여서 稍 A 就 B 하면 조금 뭐뭐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문을 쓸 겁니다. 자, 山区的路况道路情况 줄여서 路况非常糟糕 해서 稍微不注意就会有生命危险 한 다음에 제가 이거는 안 쓸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아까 앞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충분히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 에피소드를 지금 우리가 좀 살려야 되거든요. 한 번은 자 보세요. 앞에 말을 쫙 이렇게 보면 몸을 옆으로 해서 한 명만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한 구간의 좁은 길을 지나갈 때 하고 그냥 배경으로 살짝 넣어버렸어요. 앞에 다 빼고. 왕순요가 그냥 빼고 2m 높이의 공중에 떨어졌는데 사람은 괜찮았지만 그러나 편지는 강성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썼어요. 우체부의 원칙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는 웨일러를 하나 관련사를 넣도록 할게요. 뭐 하기 위해서? 편지가 손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위해서 두려움 없이 필요 없고 강속으로 뛰어들어가 편지를 가로채 돌아왔다. 抢回 오급동사. 샥 뺏는 동작. 抢回 가로채서 돌아왔다. 자, 또 얘기해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또 몇 산을 몇 개를 넘고 물을 건너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배달 정확률이 100%에 이르렀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가로채 돌아왔다? 배달 정확률이 너무 어색하죠, 연결이. 그래서 어떤 말을 좀 넣냐면 그가 일하는 기간에 배달 정확률은 100%에 이르렀다 하면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배달을 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중국어 한번 해볼게요. 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2次한 번은 친구 이 또한 狭窄 굉장히 좁은 狭窄的路时할 때 왕순요 어디에서 떨었어요? 从2米高的空中摔下来 떨어졌어요. 人没事 사람은 괜찮았지만 但是信件落 떨어져서 入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항종 강속으로. 그 다음에 他为了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는 뭐 하기 위해서 信件不遭到损坏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강속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움 없이 이런 거 다 빼고요. 跳入 뛰어들어가 跳入江中把信抢回来了 혹은 抢回信件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 연결이 없으면 어색하니까 在什么什么期间 어떤 기간에 在他工作的期间 배달 정확률이 하면 投递 投递라는 말을 썼어요. 投递准确率达到 100% 이렇게 하면 기본 뜻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5번 단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단락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보면 왕순요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치를 느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써주도록 하고요. 그의 일이 위대하진 않지만 이 두 개 중에 아까 가정 바꾸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는 이게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王顺友最开心的一事 첫 번째는 자, 能够提供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给当地人에게. 그래서 순서를 잡으면 能够给当地人 힘이 닿는 빼고 提供帮助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二是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看到 面容 표정은 표정인데 어떤 표정? 收信人 혹은 收件人이라는 말을 쓰죠. 收到信件时喜悦的 혹은 高兴的面容 혹은 高兴的表情 하시면 됩니다. 해서 두 가지. 他的工作也许不伟大 아마도 위대하지 않겠지만 但是他所做的事工作他所做的事 요걸로 바로 갈게요. 让当地人和世界
세상과 有了 생기게 만들었어요. 뭐가? 更多的信息交流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것이 이러면 되게 또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때라는 건 이런 걸 도움을 제공하고 보고 교류가 생기는 걸 보고 했던 이때 这是 오히려 여기에는 우리가 연결을 지시대사로 이때 他觉得 그는 뭐라고 여겼냐면 一切都是值得的 值得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6번 단락 갑니다. 항상 첫 단락 마지막 단락이 제일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아노 연주도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좀 오래 쳤는데 항상 선생님이 다 망쳐도 끝은 잘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건 결국은 처음 시작 인상, 첫인상과 특히 끝이에요. 끝. 그래서 끝부분에 이런 문장들을 조금 능력이 되신다면 암기하면 좋긴 좋거든요. 왕순요의 바람은 이거 우리 쓰면 안 되죠. 도로를 닦은 후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었다. 지금 자 이걸 못 쓰는 대신에 그가 일하던 곳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네, 이미 도로가 통하고 그의 아들이 자 똑같은 말이에요. 집에서 세 번째 우체부가 되었다. 그가 걱정하고는 안 할게요. 사랑하는 이 일은 앞으로 누군가가 계승해서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필요 없죠. 어차피 계속한다는 얘기니까 시아취라고 하는 복합 방향은 계속 해 나가다라는 의미를 이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곧 공원에 나갈 것이다. 奉献下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王顺友的愿望是 바람은 뭐였냐면 修好公路后뭐 하는 거예요? 开着汽车 차를 운전해서 送邮件 하는 거였다. 한 문장. 现在他工作的地方 이렇게 하면 되죠. 现在他工作的地方 하면 몰리란 말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已经 이미 뭐 했다? 通了公路 그래서 도로가 통하게 되었고 他的儿子成为了家里第三位邮递员 하고 끊고 他热爱的这份工作 그가 사랑하는 이 일은 将来会有人继承 우리 6급 단어 누군가가 계승할 것이고 또한 并 줄곧 一直奉献下去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하게 다르게 이제 그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읽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다뤄보면서 쓰기 집중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락을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데요. 4개로 한번 줄여봤어요. 첫 번째, 1번, 2번 단락은 마반 요로 신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왕순요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까지 한번 쫙 연결해서 넣어보면 될 것 같고요. 2번 단락은 3, 4단락이 전부 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계속 얘기해요. 뭐 해발 몇 미터로 올라가고 뭐 길이 몇 번 꺾어지고 물론 쓰지 않았지만 5번 단락은 왕순요가 이 일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설명했고요. 마지막 단락 방금 계승될 거야 라고 끝냈어요. 제목은 마반 요디위엔 왕순요 혹은 마반 요로 신시 왕순요 결국은 이 앞에 어떤 직업을 가진 왕순요 이렇게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쓰기만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전달해 드려 봤어요. 자, 12월 4일 하니까 벌써 느낌이 사실은 잘 안 와요. 왜냐면 한 몇 달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벌써 새해예요. 첫 시험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요, 여러분. 또 내년에는 7, 8, 9급이 생긴다는 소식이 벌써 들어왔죠. 우리 남은 기간이 아직 사실은 많아요. 11월 말 그리고 12월 아직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너무 막 크리스마스 이렇게 들떠서 놀지만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6급을 이 연말까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올려보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성적을 향해서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 아마 여러분하고 다시 뵙게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